재산이 무려 1조 2천억 원, 영국 왕실의 2배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새 총리 리시 수낙 총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지난 10월 20일이었죠. 리즈 트러스 총리가 최단기 총리다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미니 버젯이라고 재정정책을 내놨는데 이게 워낙에 문제가 많았어서 금융시장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많이 받았었죠. 처음에는 버티겠다라고 하더니 결국 급하게 사임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새로운 총리를 선출을 했습니다. 바로 리시 수낙 총리죠. 이번에 총리가 된 리시 수낙, 먼저 존슨 내각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냈었던 인물입니다. 1980년생으로 42살, 정말 젊은 나이고요. 인도계 이민 2세입니다. 이민 2세다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부모님 세대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자수성가하고 뭐 이런 이미지인데요. 사실 수낙 총리 부모님은 꽤 부유한 편이었어요. 어머니도 체인 약국점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그리고 아버지도 의사였죠. 그래서 나름 괜찮은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수낙 총리가 또 돋보이는 부분이 진짜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윈체스터 칼리지를 다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튼이나 해로우처럼 영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들어가기도 너무너무 까다롭고 가장 좋은 사립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모토가 뭐냐? 바로 Manners make it man. 진짜입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나중에 스탠포드 MBA를 가게 되죠. 이쯤 되면 정말 글로벌 엄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유학을 하던 당시에 만난 여성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현재의 와이프입니다. 인도에서는 뭐 최고 재벌 중에 하나인 인포시스의 창업자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이 영국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 중에 꼽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9월에 있었던 보수당 대표 선거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리즈 트러스 총리와 함께 경쟁을 했었던 인물이죠. 그때는 고배를 마셨는데 45일 만에 총리가 됐습니다. 엘리트 조직이라든지 또 의원들한테는 상당한 인기가 있는 편인데 사실 이쯤 되면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잖아요. 빠지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일반 대중들하고 좀 이렇게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약간 서민들이라든지 대중들한테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회를 하기 위해서 약간 서민 코스프레 혹은 서민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잘 안 됐죠. 예를 들면 내가 딸하고 이 맥도날드에 가서 정말 잘 먹는 게 있어요. 거기만 가면 브렉퍼스트 랩을 먹습니다. 참고로 그 메뉴는 2년 반 전에 단종이 됐다고 하죠. 트러스 전 총리가 사임을 하자마자 카리브해에서 유유자적 휴가를 즐기던 한 인물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런던으로 급 귀국을 합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였죠. 이게 그야말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나는데요. 존슨 내각에 있다가 가장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인물이 바로 수낙 총리입니다. 그리고 수낙 총리가 나가면서 그야말로 30명에 달하는 내각 인사들이 와르르르 나가면서 존슨 내각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존슨 내각이 무너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리스 존슨 전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등에 칼을 꼽은 인사, 배신자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일설에는 이 수낙 총리가 처음에 보면은 경험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젊고 하니까 존슨 전 총리가 약간 좀 만만하게 보고 자기 마음대로 좀 부려보려고 장관 자리에 얹혀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앉혀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야심도 굉장히 크고 정치력이라든지 행정력도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어쨌든 존슨 전 총리가 귀국을 하면서 존슨과 수낙의 세계 대결을 보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수당 대표 선출 과정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일정 수의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못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씩 쳐내고 두 사람이 남았을 때 약 17만 명에 달하는 보수당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이 되죠. 만약에 일정 수준의 보수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단독 후보로 입후보를 해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총리가 되는 겁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선거에서는 보수당 의원 30명의 지지를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꽤 많은 의원들이 후보로 나섰었죠. 그리고 거기서 계속 1위를 차지했던 게 수낙 총리였고 다만 마지막에 보수당 당원들의 투표에서 트러스 총리가 크게 이기면서 트러스가 총리가 됐던 것이죠. 이번에는 지지 의원 숫자 기준을 100명으로 확 높였어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나올 수 있는 후보 숫자는 3명이 되겠죠. 물론 100명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1명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1명의 후보가 자연스럽게 총리가 되는 거였고요.
그런데 이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사실 당원들 사이에서는 수낙 총리보다 인기가 조금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총리의 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현지 시간 일요일 존슨 전 총리가 이번에 후보로 입후보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문을 보면은 좀 재밌는 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가면 당연히 당선이 될 건 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화합과 통합 그리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이 필요한 때이고 그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 내가 선거에 나서는 것이 별로 바람직한 결정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이냐? 수낙 총리는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굉장히 쉽게 빨리 100명의 지지를 얻어냈거든요. 근데 존슨 총리는 자기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약 50명 남짓하는 의원들을 확보를 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100명을 넘기기가 간당간당해 보이고 만약에 넘기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의 정치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들 얘기하죠. 마지막에는 결국 수낙 총리가 200명이 넘는 지지를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수낙 총리가 단독 후보가 돼서 자연스럽게 24일 월요일에 총리로 선출이 된 겁니다. 일단 재무부 장관도 지냈었고 투자은행에서 상당히 이름을 날렸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수치라든지 통계라든지 지표 이런 것에 굉장히 강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국에게 꼭 필요한 총리가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를 받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시기가 엄중하다 보니까 아무리 잘난 수낙도 이걸 쉽게 헤쳐나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들 전망하고들 있죠.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영국 의회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이 영국의 의회는 근대 의회 제도의 출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갖는 기관이죠. 우리가 보통은 의원 내각제를 파리아멘터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종 이거를 두고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의회가 있는 의사당 웨스트민스터를 따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처럼 대통령제를 택하는 국가는 대통령, 의회 그리고 사법부 이렇게 셋이서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국가 원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의원 내각제의 경우는 선거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죠. 그리고 이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고 정부의 수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원수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의원 내각제 국가의 국가 원수는 누구냐?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라면 대통령을 두기도 합니다. 독일처럼 별로 권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이탈리아처럼 권한이 많은 경우도 있죠. 왕실이 살아있는 경우라면은 그 왕실의 수장, 즉 국왕이 그 국가의 원수가 됩니다. 현재 영국과 같은 경우도 국가 원수는 찰스 국왕이고 정부의 수반은 총리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야당인 노동당 측에서는 맨날 보수당 대표 갈아치우면서 총리도 갈아치우지 말고 아예 그냥 총선을 치르자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딱 정해져 있고 대체로 그 임기를 따라서 가는 편이죠. 영국의 경우는 의원들의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전에 조기 총선을 치는 경우도 꽤 많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조기 총선을 치르냐?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총리가 매우 자신이 있을 때, 지금 선거를 치르면 우리 당이 100% 이긴다, 확신이 들 때입니다. 지금 임기가 3년이 지났는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금 집권당과 총리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총선 치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총선을 치러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5년이 더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총 8년 동안 집권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경우는 의회가 내각의 불신임을 선언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 대체로 의회 과반수의 의원들이 내각을 불신임한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리 입장에서는 불신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회 내에 과반 이상의 내편이 있어야지 되겠죠. 자신의 정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슷한 결을 가진 소수 정당들과 연합을 해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보수당의 경우는 지난 2019년 총선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임을 통해서 내각이 해체될 일은 없고 굳이 조기 총선을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새 보수당보다 노동당이 인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아니라 자기 당의 대표를 바꾸고 또 총리를 바꾸는 것으로 마감한 겁니다. 사실 영국 의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재밌는 게 진짜 많아요. 사실 제가 미국 정치를 연구를 좀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의회 내에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미국보다는 영국이 훨씬 재밌습니다.
먼저 영국 의회에 하원 의원 챔버를 들어가면요. 이 하원 의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집권당이 앉고요. 그리고 왼쪽에 야당이 앉습니다. 의원들이 앉는 이 긴 의자를 벤치라고 하는데요. 가장 앞에 열을 프론트 벤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를 백 벤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주 보는 장면은 총리가 와서 질의응답을 한 장면인데요. 이 프론트 벤치에는 중간에 총리가 앉고 그 옆에 내각 인사들이 앉습니다. 그리고 백벤치에는 평의원들이 앉죠. 건너편에 야당 의원들이 앉는 자리에는 이 프론트 벤치에 야당의 대표가 앉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죠. 그림자 내각 인사들이 앉고요. 마찬가지로 백벤치에는 평의원들이 앉습니다. 원래 이 웨스트민스터 궁은 11세기에 정보광 윌리엄이 성이 있었던 자리라고 하죠. 근데 워낙에 오래된 곳이고 또 이게 전통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되게 낡았고 또 좁아요. 그래서 하원 챔버 같은 경우는 앉을 수 있는 자리는 427석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명이 넘는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서 있어야 됩니다. 워낙 이 챔버가 좁다 보니까 물건도 함부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큰 가방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 노트북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챔버 안에 있는 의원들이 정말로 공책을 놓고 혹은 서류철을 놓고 연필이나 펜으로 막 쓰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리를 찜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 하원은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이 기도 시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쓰는 프레이어 카드를 아침 8시에 챔버가 문이 열리면 딱 가갖고 자기가 찜하고 싶은 자리에 딱 놓고 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 12시에는 30분 동안 Prime Minister's Questions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리가 직접 와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시간이에요. 당연히 모든 응답은 총리가 직접 해야 되고요. 굉장한 난타전이 벌어지죠. 근데 이게 참 보다 보면 재밌는 게요. 그야말로 언어의 향연이거든요. 아, 이게 정말 영국이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고 고급스러운 유머를 쓰면서 상대 정당을 비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룰이 굉장히 많은데요. 상대 정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을 지칭을 할 때에는 The Honorable Member for Glasgow 라든지 Honorable Gentleman for Hampshire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정당의 의원들을 지칭을 할 때는 My Honorable Friend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불러야 되고요. 또 미스터 스피커라고도 불러야 되고 그런데 부르기는 그렇게 부르는데 말 속에는 뼈가 있고 칼이 있죠. 영국 의회 난상톤을 보면 lie,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대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You're being economical with the truth. 당신은 참 진실에 대해서 인색하군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고급스럽게 그리고 얼마나 유머러스하게 이런 비판들을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하는가가 또 그 사람의 정치력을 가늠하는 기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네요. 의외라고 한다면은 좀 엄근진할 것 같지만 영국 의회의 토론을 보시면요. 야, 정말 내가 시장 바닥에 있는 것인지 퍼브에 있는 것인지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시끌시끌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토론 문화라든지 또 굉장히 유려한 표현들을 보시면은 정말 재밌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최초의 소수민족 출신, 이민 2세, 그리고 정말로 똑똑하다고 소문이 난 이 수낙 총리의 PMQ는 어떨지 저와 함께 기대를 갖고 지켜보시죠.